안녕하십니까. 건장하고 용기 있고 한가닥했던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저의 결혼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꼭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동뼈라서 힘도 세고 건강 체질이라 병원에 간 기억도 거의 없답니다. 부모님은 저처럼 강철 체력은 아니었어요. 오빠도 둘이나 있는데 모두 평범한 체격이었고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기에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오면 항상 저에게 일렀어요. 그럼 저는 제대로 혼내주고 정리를 했었죠. 여학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짱이라는 타이틀을 받았고 중고등학교 때도 제가 복도를 걸어가면 홍해 갈라지듯 아이들이 벽에 붙었답니다. 이런 저에 대한 소문이 학교에 파다하니 학교 체육 선생님들이 저에게 운동을 해보라고 권유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 역도부가 있었는데 모두 남학생만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여학생을 스카우트하겠다고 저에게 제안이 온 거죠. 그 당시 학비를 면제해주고 급식도 무료, 간식과 훈련도 무료로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을 받았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부터는 교실이 아닌 체육관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솔깃했어요. 그래서 역도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역기를 들었을 때 느꼈어요. 이것은 나의 운명이라는 것을요. 남학생들도 들기 힘든 무게를 번쩍 들어 올리는 제 자신을 보고 심히 감탄하게 되었고 앞으로 저의 길은 역도라는 것 말고는 상상하지 않았답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 대회를 나가서 금메달을 휩쓸었고 지역에서 이망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19, 전국치전을 앞두고 미련하게 운동만 하다가 다치고 말았어요. 어깨 회전근 양쪽 모두 찢어지는 크게 다치게 되었죠. 결국 재활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20살이 되었는데 다시 역도를 시작해봤지만 전처럼 무거운 무게를 번쩍 들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지 못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죠. 저는 공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를 해서 대학 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한두 달 방황하다가 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고 따게 되었고 곧 재활운동센터에서 운동선수들의 재활을 돕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부상을 크게 입어봐서 선수들의 몸이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 저에게 딱 맞는 직업이라 생각했죠. 페이는 제 분수에 맞게 받았고요. 10년 넘게 재활 트레이너 외길을 살았고 독립해서 혼자 잘 먹고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부상당한 남자 야구선수의 재활을 맡게 되었는데 눈까지 맞고 말았어요. 저희는 1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도 빨리 하고 싶어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 좋다고 하셔서 쉽게 허락해 주셨는데 예비시댁에서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놀라서 한참 동안 진짜 결혼할 색식감이 맞느냐고 물으셨답니다. 떡 벌어진 어깨, 튼실한 하체, 소뚜껑도 날려버린 주먹. 진짜 이 여자가 철수 네 여자친구냐? 결혼하겠다는 애가 이 여자 맞는 거야? 우리 자기 팔뚝 장난 아니지? 엄마, 내가 이 두꺼운 이두박근에 반했지. 허벅지도 장난 아니고 척추 기립근도 골짜기가 따로 없다니까. 내가 야구 그만두고 코치로 활동하게 된 것도 여자친구가 연결시켜줘서 가능했던 거야. 한마디로 내 미래를 건설해준 위대한 지도자인 셈이지. 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 보고 반했나 보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역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줄곧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혹시 아프신 데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니, 날 고칠 필요는 없고 내 아들 정신을 고쳐야겠는데
어째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시어머니는 저 같은 체형의 여자를 처음 봐서 적응이 되지 않았는지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의 신부감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다. 철수야, 너보다 덩치가 큰 여자랑 결혼하겠다니. 일단 겉으로만 봐도 너무 안 어울려. 어머, 남들 시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다는데. 우리 자기 귀엽지 않아? 깜찍하고 톡톡 튀는 매력이 장난 아니라고. 저기야, 우리 엄마한테 윙크 발사. 쑥스러운데. 그럼 어머님, 윙크에 들어갑니다. 하임. 제가 윙크를 하며 두 손으로 사랑의 총알을 쐈더니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벽에 붙어서 개거품을 물더군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절대 이 여자는 안 된다. 어머님, 절대라는 건 없어요. 세상은 원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래요. 지금 날 겁주는 거야? 어머님, 전혀요. 저는 어머님을 설득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조금 덥네요. 웨트 좀 벗을게요. 제가 자켓을 벗고 두꺼운 팔뚝과 삼각근을 드러내자 시어머니의 눈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철수 씨를 저한테 주십시오. 뭐, 그렇게 나오면 내가 허락을 해줄 것 같아? 얼른 그 두꺼운 팔뚝이나 옷으로 가려. 어머님,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철수 씨, 호도 있지. 그럼 5초만씩. 자, 여기 3개만 먼저 보여드려. 저는 호두 3개를 팔에 끼고 힘을 주어 으스러뜨렸습니다. 빠세. 어머니 모두 좀 드세요. 호두를 박살냈어. 어머님 아세요. 그래. 시어머니가 벌벌 떨면서 입을 벌리자 저는 호두 조각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윙크하며 사랑의 총알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말씀이 180도 바뀌었답니다. 아하하하, 이제 보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네. 깜찍하기도 하고.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한 귀여움하죠. 그럼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생각이 많으시구나. 그럼 생각 잘하시라고 호두 좀 더 깨뜨릴게요. 자기야. 여기 있어. 준비 완료. 다시 호두를 깨부수자 시모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처음 뵌 날엔 강한 모습만 보여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뵐 때는 방법을 바꿔서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요리도 좀 할 줄 알아서 맛있게 음식해드리고 사근사근하게 말투를 고쳤더니 시어머니가 그제야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결국엔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어요. 신혼생활은 처음엔 아주 재밌고 신났는데 남편이 첫 사고를 치면서 위기가 시작됐어요. 그이는 운동하느라 술을 뒤늦게 비웠는데 어느 날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잠들었길래 그 일이 깨웠습니다. 여보, 들어가서 자자. 얼른 일어나. 내가 초에서 나와서 어디 가고. 웬 돼지 근육이 온 거야. 너 나와봐. 뭐? 당신 룸사롱에 다녀온 거야? 야, 여기가 룸인데 뭔 개소리야. 아까 내가 고른 여자애 불러와. 돼지 넌 나가고. 그럴까요, 손님? 그럼 그 예쁜 여자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자자, 힘 빼시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빠세. 남편을 엮기들듯이 두 팔로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술이 확 깼는지 바로 사과하더군요. 저기야, 내가 꿀을 꿨어. 나 호주라고. 그거 한 소리였어. 헤헤,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디테일한걸? 솔직히 말하면 봐줄게. 룸사롱 다녀온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봐주는 거야? 다녀왔어. 그런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외식하고 다 같이 간 거야. 난 술만 마셨고 여자랑은 눈도 안 마주쳤어. 진짜야.
거짓말이 섞여 있네. 일단 한번 던져줄게. 남편을 바닥으로 던져버리자 한참 동안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뒹굴었습니다. 꿇어. 여보, 내 말 들어봐. 나 진짜 술만 마셨어. 다른 이상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 꿇어. 네, 여보. 룸사롱 가서 좋았나? 아닙니다. 또 가고 싶나?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지? 그냥 날 믿어줘요, 여보. 그럼 머리 박아. 아침까지 생각해보고 결정할 테니까. 뭐, 용서해주는 게 아니었어? 여보,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대가리 받고 있어. 아침에 내 기분이 풀리는지 상황을 지켜보자고. 왜? 싫어? 여기 17층인데? 오리걸음으로 1층까지 내려가서 당신 회사까지 기어가 볼래? 거기 가서 내일 아침에 내가 싹 다 조져줄까? 아니, 머리 박을게. 그이는 근소리 없이 머리를 박았습니다. 룸사롱에 갈 수도 있다고 말할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요즘 누가 억지로 가자고 하나요? 자기 말로 들어갔으니 무조건 나쁜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이 동이 틀 때까지 머리를 박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누워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정신 차렸나? 네, 여보. 범죄 머리 박으시오. 반속 많이 했습니다. 땀이 빡 젖은 걸 보니 술이 다 깼겠네. 가서 샤워하고 아침밥 차려. 아침밥? 너 요리 못하는 거 알잖아. 그럼 룸사롱 다녀온 남편한테 아침밥을 차려줘야 하나? 아닙니다. 내가 모두 해오고 있습니다. 그이는 아침으로 라면을 끓였고 저는 흰수리를 하며 국물까지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남편은 통금 시간을 정해놓고 칼같이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한번 벌을 줬더니 약속을 진짜 잘 지키더군요. 며칠 뒤 지방에 계신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놀러 오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셨죠. 집 좋다. 너희들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거지? 그럼요, 어머님. 저희는 아주 친하고 사랑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지낸답니다. 그래. 그런데 새애기 너 혹시 임신했냐? 맞지? 애 가진 거 맞지? 배가 뿔로 나온 게 딱 봐도 애가 들어선 거네. 어머님 아닌데요. 이거 그냥 제 배예요. 요즘 볼크업을 하고 있어서 배가 좀 나왔네요. 볼크업? 그게 뭐냐? 아, 근육을 더 크게 키우려고 먹는 양을 좀 늘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크게 키운다고? 네, 원래 운동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거든요. 어머님 오랜만에 호두 까는 거 보여드릴까요? 됐다. 그런데 저기 거실 바닥이 조금 파인 건 뭐냐? 어디요? 아, 바닥이 파였었나? 저도 몰랐네요. 여보, 자기는 알고 있었어? 내가 저기 지각했었잖아.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줬는데 솔직하게 일러 바치더군요. 그때 내가 술집 다녀왔을 때 당신한테 실수해서 욕도하듯이 나를 들어 올려서 바닥에 쳐박았잖아. 기억 안 나? 남편이 생각 없이 고자질하자 시어머니가 흥분하셨습니다. 뭐야? 내 아들을 집어 던졌다고? 너 그거 사실이냐? 어머님,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가 룸사롱에 다녀와서 저를 아가씨로 착각해서 혼정 내줬어요. 뭐가 어째? 남자와 살다 보면 그런 술집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내 아들을 집어 던져? 넌 무식하게 힘만 쓰더니 결혼해서도 힘 자랑만 하고 지내는 거였냐? 내 아들을 평소에 얼마나 잡은 거야? 어머님, 그런 술집에 갈 수도 있다니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그런데 들락거리셨나요? 여기서 내 남편 이야기가 왜 나와? 아니, 어머님이 저더러 그런 걸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서요. 네 말대로 잘못했다 치자. 그렇다고 사람을 집어 던져서 저 거실 바닥이 푹 꺼지게 만드냐? 너, 내 아들을 몇 번이나 집어 던진 거야? 그때 딱 한 번이었어요. 이후로는 남편이 잘못을 하지 않아서 집어 던질 일이 없어요, 어머님.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있는 게 무식하게 힘만 세서 아들을 잡고 사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님,
앞으로는 이의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거실 바닥이 꺼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 노여움을 푸세요. 시어머니는 처음 신혼집에 놀러 오셨다가 남편의 고자질로 인해 기분만 팍 상한 채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고자질을 또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애도 아니고 나한테 맞은 이야기를 왜 꺼내? 나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어. 이 남자가 생각보다 입이 가볍고 마마보이 기질이 있네. 내가 그 기질을 고쳐줘야 할까? 아니야. 내가 스스로 고칠게. 오늘부로 이 무거운 남자로 거듭낼게. 약속해. 앞으로 조심해라. 그리고 당신이 혼날 짓을 해서 혼난 거니까 그때 일은 사과하지 않을 거야. 응.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여보,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우리 둘 다 부족한 게 많으니 고쳐가면서 살자고. 그리고 아까 어머님이 은근히 손주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 아, 그건 당신 똥배를 임신한 거로 착각해서 그런 거야. 아니거든. 분명히 손주를 바라는 눈치였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세각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알았나? 알겠어. 그럼 오늘 밤은 못 자. 나를 세워야 하는 거 알잖아. 큰일이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래서 싫다고? 아니요, 싫기는. 어서 준비하자. 이슬 만들어 보자고. 저희 부부는 사랑을 시작하면 밤을 꼭 새웠습니다. 둘 다 운동선수 출신이고 지칠 줄 몰라서 내일 동이 들 때까지 사랑을 했죠. 시어머니가 다녀가시고 난 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을 지새우며 노력했는데 아쉽게도 아이는 몇 달이 지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2배로 더 많은 밤을 지새우며 노력했습니다. 여보, 사흘째 한숨도 못 잤어? 우리 오늘은 그냥 자자. 아하, 우리에게 이세가 생길 때까지는 잠잘 생각하지 말랬지. 아니, 충분한 노력을 했잖아. 좀 쉬엄쉬엄 하자고. 지략이 약해진 모양인데 지략 훈련 좀 해야겠어. 다음 주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거기 신청할 테니까 같이 나가자. 여보, 마라톤 나가면 체력이 더 빠져. 난 야구선수 출신이야. 거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벤치에 앉았던 시간만큼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지략 훈련을 빡세게 해보자고. 무슨 남자와 고작 사흘 밤 새웠다고 피곤하다고 그러냐? 그래서 남편을 마라톤에 데리고 나가서 제대로 체력을 키워주었죠. 그런데 이이가 또다시 저에게 큰 실수를 했답니다. 통금을 풀어줬더니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그것까지는 다 이해해줬어요. 그런데 자고 있던 새벽에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뭔가를 뿌리고 있었어요. 뭐야, 당신 왔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지금 어디에서 오줌을 싸는 거야? 이 인간아, 내 다리에 오줌을 갈기냐? 시원하다. 그런데 변비가 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재밌네요, 화장실이네. 저는 남편 오줌에 차려준 채 일어나 그이를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여긴 어디야? 난 누구고 당신은 누구야? 네 마누라다, 이 더러운 자식아. 여보,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어? 내 얼굴 안 보이냐? 설마 움직이는 변기가 당신? 그래, 정답이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지? 여보 미안해. 나 화장실에 줄 알았어. 솔직하게 말해, 당신 일부러 나한테 오줌을 갈긴 거지? 아니야, 내가 미쳤어. 그럴 리가 없잖아. 미안해.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당신 또 이런 실수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밖에 나가서 룸사롱하거나 바람 피운 거 아니지? 그럼 당신한테 30분마다 카톡했잖아. 인젝션도 보냈고. 좋아, 그럼. 오늘 일은 실수니까 봐주겠어. 그런데 또 나를 변기로 착각하면 당신을 변기에 처박아 버리겠어. 알았어. 명심할게. 여보, 내려줘. 당신 술 버릇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술을 끊어야겠어. 통금은 걸지 않을 테니까 술은 마시지 마.
술을 먹지 말라고? 이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지가 나한테 오줌 발긴 것보다 너무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알았어. 술 끊을게. 이제 그만 내려줘. 결국 오줌 실수는 그냥 봐주기로 했고 술은 마시지 않는 약속을 받아내고 정리했습니다. 또 남편이 부담되는 것 같아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대폭 줄였고 운동도 적당히 했습니다. 그이에게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주지 않으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죠. 그런데 그이가 야구 코치 일을 하던 중 잘리고 말았어요. 왜 잘렸냐고 물었더니 감독이 아무 말 없이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분노하고 야구 감독이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제 남편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아, 전에 오랜만이네. 잘못은 뭐 그냥 능력이 부족해서 잘랐어. 뭐라고요? 멀쩡하게 잘 다니는데 능력 부족으로 잘랐다고요. 이가 코치로 일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른 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예, 아니면 오래 기다려준 거지.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 안 했는데 학부모들이 전에 남편이 게으르고 무능하다고 항의 전화봐 빗발쳤어. 그럼 감독님이 교육해서 키울 생각을 하셨어야죠. 나라고 아무것도 안 한 줄 아나. 전에 남편은 너무 편하게 일해. 아무튼 같이 일하는 건 싫으니까 다른 데 알아봐. 들어보니 남편이 많이 게으른 데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요령 피우면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증거로 학부모님들의 문자까지 보게 되니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이 맞지 않았던 거야? 아니면 원래 그렇게 일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아니, 감독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학부모들이 갑질하는 거 솔직히 참기 힘들었어. 잘린 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 아휴,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건데? 업무가 사업하려고 돈 준대. 사업?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해? 평생 운동만 했으면서. 야구용품 팔아보려고 공장이랑 계약하고 내 인맥으로 물건 팔면 좋지 않겠어? 아주 간단하다고. 인맥을 써서 장사를 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 걱정하지 마. 난 영업에 능력이 있어서 잘할 거야. 당신한테 영업 능력이 있는 건 몰랐네? 몰라. 아무튼 사업할 거니까 괜히 잔소리하지 마. 당신 진짜 자신 있는 거지? 그렇다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도 놀고 먹게 해줄게. 나만 믿어. 그 애가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죽어도 싫다면서 사업을 결심했는데 시어머니가 투자를 해주신다 했고 저는 믿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 애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사업장을 크게 꾸렸는데 너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너무 크게 차린 거 아니야? 야구용품점이 아니라 야구장이라고 해도 되겠어. 야구용품도 팔고 볼도 던지고 방망이도 휘둘러 보면 좋잖아. 이렇게 차려놔야 사람들이 몰린다니까. 일단 내 선후배들한테 연락을 쫙 돌렸으니까 초반 장사는 잘 될 거야. 난 모르겠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당신을 믿을 수밖에. 당신 내 덕에 호강할 준비나 하셔. 그 재활센터 때려치우고 이서방님 매주 나라고. 난 일을 관둘 생각 없거든. 아무튼 시작한 거니까 잘해봐. 그이는 사업한다고 들떠서 휘파람을 불며 아주 느긋하고 여유로운 자태로 지냈습니다.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옆에서 응원이라도 열심히 해줬어요. 초반에는 인맥으로 인하여 여러 학교에 야구용품을 납품하며 매출을 올렸는데 딱 2달 만에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왔어? 퇴근하고 오는 들린 거야? 어떻게 손님이 하나도 없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한국이 경기 좋았던 적이 있었나? 당신 너무 안일하게 있는 거 아니야? 발로 뛰어다니면서 영업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만나줘야 영업할 텐데 입구에서 바로 잘라버리니까 담당자를 만나보질 못했어. 으이구 호언 장담하더니 꼴 좋다. 잔소리하러 온 거야? 여보, 조금 기다려봐. 미물처럼 구애들이 들이닥칠 날이 올 테니까.
이 양반아, 가만히 있으면 고기가 잡히니? 내가 도와주러 온 거야. 재활센터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야구 선수들이랑 코치들한테 연락 돌려놨어. 내일 3팀 올 거고 모레 5팀 올 거야. 뭐? 더신 정말이야? 이야, 고마워. 여보, 역시 나한테는 당신이 희망의 꽃이야. 여보 사랑해. 내가 돕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해. 가만히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지만 말고. 알겠어. 각성하고 열심히 할게. 아하, 네. 그럼 오늘은 그만 문 닫고 들어갈까 여보? 우리 이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 오늘 밤 어때? 내일이랑 모레 쉬지 않고 이틀 내면 푹 쉬어야지. 아, 그런가? 우리 집사람이 외조를 제대로 해주네. 고마워. 남편은 혼자 힘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도움을 줬는데 조금 많이 줬습니다. 재활센터에 오는 운동선수들이나 코치들에게 남편의 매장을 알려주고 한 번씩 들려달라고 했더니 거의 모든 분들이 많이 용품을 사줬답니다. 그이는 제 덕에 사업이 돌아간다며 좋아했는데 곧 제가 인터넷 마케팅을 가르쳐줬더니 열심히 해서 멀리 있는 고객들에게도 용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큰 건이 잡혀서 해외까지 가게 되었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중국에 가. 중국? 왜? 야구팀 몇 군데서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싶대. 내 제품을 한국에서 사갔는데 좋다고 난리인가 봐. 이야, 별일이네. 해외 진출까지 하는 거야? 당신 장하네. 내가 노력하면 이 정도는 되지. 내 덕을 잊지 말고 조심히 잊지 마. 알겠지? 알았어. 내가 중국 가서 선물 많이 사올게. 돈 아껴서 써. 버는 족족 쓸 생각하지 말고. 역시 내 아내는 현명해. 알겠어. 돈 아껴 쓸게. 그리고 중국 가서도 일 열심히 하고 올게. 멋있네. 내 남편 파이팅해. 남편은 중국으로 출장을 일주일 가게 되었고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직원들도 여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시 게으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출근 안 해. 어서 일어나. 직원들이 매장 오픈 알아서 할 거야. 차라리 나를 좀 천천히 나가줬어야. 이 좀 봐라. 사업 좀 풀리니까 바로 게을러지네. 내가 그러지 말랬지. 아니, 게으른 게 아니라 시험시험 하는 거지. 참 사장 남편한테 좀 살갑게 말하면 안 되나? 정신 좀 차려. 제발 좀 안일하게 굴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줘. 부탁할게. 그이가 야구용품 사업이 꽤 잘 되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일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아주 편하게 앉아서 놀듯이 일을 했답니다. 한번 매장에 찾아갔더니 어디서 골프채를 사왔는지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골프채 샀어? 세트로더가 엄청 비싼 걸 샀네? 아니 뭐 요즘 다들 골프 치면서 살잖아. 나도 이번 기회에 배워보려고. 인맥 키우고 사업하려면 골프는 기본이라고들 하더라. 다들 나한테 그렇게 조언했다고. 당시엔 허파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네. 조심히 잃지 않기로 약속해놓고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진 거 아니야. 당신이 남자들의 세계를 알아? 돈도 나보다 훨씬 못 버는 주제에 어디서 흥기질이야? 뭐? 당신 혼자 잘나서 매출이 잘 나오는 줄 알아? 내가 많이 도와준 거 몰라? 아, 그놈의 도와줬다는 소리는 귀가 닳도록 듣네. 지긋지긋하다. 당신 아니었어도 나 사업에 성공할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괜히 사람 화 돋구지 말고 집이나 가. 남편은 사업이 잘 되면서 자만과 교만, 그리고 저를 무시와 과시를 했답니다. 몇 번 대화로 정신 차리게 해보려고 해봤지만 말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이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자 제 잔소리는 듣는 게 싫다고 외박하더군요. 당신 핸드폰 꺼놓고 어디서 뭘 하다가 온 거야? 남자가 밖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그런 것까지 보고해야 하나? 뭐? 당신 진짜 왜 이래? 정신 못 차리고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우스워? 나 당신 아내 아니야. 그래, 내 마누라지. 그러니까 남편 기 좀 죽이지 마라. 기를 죽인다고? 이 인간이 진짜 말을 더럽게 안 듣네. 당신 어젯밤 뭐하고 들어왔는지 말해. 안 들을 때만 집어 던져버릴 줄 알아. 내가 예전에 남편인 줄 아나 보네.
이 여자야, 나 사업가야.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 말이 안 통하네. 좋아, 후회하지 마라. 그건 너지 못해, 으아! 제가 남편을 엿기들듯이 머리 위로 들어 올리자 바로 사과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말할게. 어젯밤에는 야구 선배랑 술 먹고, 사우나 가서 잤어. 못 믿겠으면 주머니에 카드에 지지 봐봐. 아, 그랬어? 사우나 가서 몸 풀다가 맞구나. 그런데 그동안 잘못한 건 인정하는 거지? 그럼 벌을 받아야지. 아, 안 돼! 남편의 바닥에 집어 던지려다가 조금 빠져서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다졌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 와, 정말 뭐. 계속 말해봐. 정말로 고맙다고. 바닥에 내팽개치지 않고 소파 위로 던져줘서 고맙다고. 당신 조심해. 나태한 것도 모자라 나 몰래 수상한 짓 하다가 걸리면 진짜 허리를 반으로 접어버릴 거야. 알겠어? 그 애는 저의 경고로 한동안 성실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당연히 시댁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남편이 저에게 그럴 필요 없다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여보, 우리 집에 안 가도 돼. 이번 명절은 각자 집안에 가도록 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부부가 같이 움직여야지. 아니야. 엄마가 이번 명절에는 아무것도 안 한대. 우리 친척집에 가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저가에 가서 편하게 쉬어. 우리 부모님은 자주 뵈니까 명절은 시댁 가서 보내도 돼. 아니야. 진짜 괜찮으니까 당신은 저가에 가. 아니면 집에서 쉬든 친구들을 만나든지 하라고. 여보, 당신 시댁에 새색시라도 감춰놨어? 왜 이렇게 오지 말라고 난리야? 새색시는 무슨... 내가 당신 두고 바람 피울 사람이야? 당신 룸사롱 다녀왔었잖아. 여보, 그건 다시 말하지만 억지로 간 거라고. 그리고 여자랑 아무 일 없었다고 말했잖아. 아무튼 그것도 바람으로 쳐야지. 그래,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그런데 우리 집에는 나 혼자 내려갈 거야. 나도 당신 없이 며칠 좀 쉬자. 아, 그런 거였어?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기 싫어서 도피하는 거야. 여보, 부부가 가끔은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은 거야. 그래, 그렇게까지 거부하는데 나라고 가고 싶겠냐? 혼자 내려와서 잘 쉬다가 와라. 당신도 재충전 잘해. 저거에 가서 딸 노릇도 좀 하고. 별걸 다 걱정하네. 난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당신 걱정이나 하셔. 남편은 혼자 지방으로 내려갔고 저는 친정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등골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시댁에 꼭 가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크게 생길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제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KTX표를 한 장 사서 남편에 이어 후발대로 시댁으로 출발했답니다. 몇 시간 만에 시댁 앞에 도착했고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에서 깨아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나 남편 목소리가 아니었죠. 귀를 가까이 대보니 젊은 여자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자기야, 너무 웃기잖아. 아니, 이 남자 너무 귀여워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참 귀엽고 멋있긴 하지. 새끼 네가 앞으로 이 귀여움을 실컷 맛보거라.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었고 꿈인가 싶어 제 뺨을 꼬집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현관 손잡이를 돌리고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빠세, 열렸다. 이게 뭐야?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리고 현관문을 부신 거야? 잘들 놀고 있군요. 어머님, 여보, 두 사람 새 식구를 들인 거야? 날 두고 저 계집애를 집에 들인 거냐고. 그래 맞다. 당신처럼 힘만 더럽게 쓰고 성질머리 더러운 여자랑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새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다. 오늘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다. 저저 무식하게 힘만 센 게 기어이 시댁 문짝을 박살 내네. 야 차라리 잘 왔다. 온 김에 이혼서를 작성하고 정리하고 올라가라. 너처럼 머슴 같은 며느리 이제라도 버리고 싶다. 시모자는 매우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당신 요즘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람을 피우다 못해 상간녀를 시댁에 인사까지 시키는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 아까 시댁에 간다고 나간 뒤 등골이 서늘하더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되어 뒤따라 내려왔는데 그 무슨 일을 벌일 사람은 바로 나였어. 지금부터 당신한테 큰일이 생길 거다. 각오해. 거실 바닥에 발을 딛고 들어가자 상간녀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려 말하더군요. 치, 덩치가 산만하다고 힘만 믿고 나대는 모양이네. 뭐, 너 몸을 반으로 접히고 싶냐? 야, 나도 운동선수 출신이야. 탁구 선수. 탁구? 그래서 탁구 선수가 역도 선수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당연하지. 내가 널 한 방에 쓰러뜨려주지. 간다. 스매싱 빠샤. 상간녀가 제 뺨을 날리길래 한 대 맞아줬습니다. 제 얼굴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간녀의 손목이 꺾이며 빠직 소리가 났답니다. 네 손목, 제 여자 면상이 철로 만들어졌나? 어떻게 나의 강력한 스매싱을 그냥 막아내지? 내 손목은 부러진 것 같아. 아주 깝치고 있네. 야, 선빵 날렸으니 내 차례야. 일로 와. 상간녀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리자 비명을 지르고 내려달라고 온몸을 힘들더군요. 이 무식한 여자야, 내려놔. 이거 나. 야, 우리 집 며느리는 쟤야. 넌 이제 끝났다고 되기 쉽기야. 아, 우리 어머님이 아직 나한테 혼나보지 않아서 당당하시구나. 그럼 가볍게 시작할게요, 어머님. 이 상간녀, 받으세요. 높이 든 상간녀를 시어머니를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두 여자는 쾅 소리를 내며 부딪히더니 바닥에 자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이어서 남편에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이는 두 다리를 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나더군요. 어이, 저리 가. 이 멧돼지 같은 여자야. 오지마, 오지 말로. 귀여운 자식. 아까 상간녀한테 하던 것처럼 귀여움 좀 떨어보시지? 넌 당신이 무서워. 그리고 정 떨어진 지 오래야. 우리 이혼해.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 거야. 당신은 바람을 피웠고 난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혼나는 게 우선이지. 여보, 내가 그동안 좀 봐줬지? 이 나쁜 자식아. 또 무식하게 힘을 쓰는 이거 내려놔. 이 멧돼지야. 내려놓으라고. 자, 들어 올렸으니 어디다 던져줄까? 저기야 좋겠다. 뭐, 차례 음식이 올리진 상해. 네, 저걸 망가뜨리면 차례는 어떻게 지르냐? 차례? 당신 대저서 치사상 받을 텐데 왜 아버님 차례상을 신경 쓰니? 자, 간다. 힘껏 차례상으로 남편을 집어 던지자 음식이 모두 망가진 건 물론이고 상이 반으로 부러졌습니다. 내 어린, 아이고 살려졌네. 엄살 부리지 마. 이제 시작이야. 다시 남편을 두 팔로 잡아 올렸습니다. 빠세, 나의 힘이야 서사라. 너 서로 좀, 여보, 내가 저거 바람 피운 거 미안해. 그런데 그만 놔줘. 당신 거는 돈은 못 살겠어. 사람 고실하게 만들어줬더니 토사구팽하시겠다. 취직시켜준 것도 나였고 사업 차리고 팔이 날리던 매장에 숨을 불어넣어준 게 바로 나야. 내가 니놈을 사람으로 만들었더니 날 버리겠다고? 간다 이 나쁜 자식아. 이번에는 안마의자를 향해 던졌더니 거꾸로 안착했습니다. 안마기는 켜줄게. 몸 좀 풀고 있어. 당신 어머니랑 상간녀가 일어났네? 야, 이 무식한 년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어머님이야말로 이게 뭐 하시는 짓입니까? 아들이 바람났으면 혼내주고 정신 차리게 해줄 생각을 해야지. 똑같이 날 버리고 새며느리 드릴 생각을 하세요. 이 무식한 계집애. 넌 누가 이 집에서 기어나가는지 보자. 새며느리야. 우리 둘이 협력하자. 어머님, 저의 강 스매싱을 다시 날려보겠어요. 힘을 2배로 쓸 수 있게 제 앞에 엎드려주세요. 그래, 날 받고 가라. 강 스매싱으로 날려버려. 시모가 웅크리고 엎드리자 상간녀가 시모의 등을 도움받기로 밟고 점프하더니 공중에 붕 뜬 채로 스매싱을 날리더군요. 스피드가 빨라서 제가 피하지 못하고 뺨을 맞았습니다. 빠샤, 어떠냐? 헤헤헤. 뭐지? 왜 멀쩡한 거야? 다 했냐? 이게 다야? 그럼 다시 내 차례네. 상간녀를 두 펄로 잡아 올렸습니다. 각부라구나?
내라, 이거 내려놔. 이 무식한 돼지야, 내려놓으라고. 입이 더럽구나. 그럼 얌전하고 참한 아가씨로 만들어주지. 자, 간다. 어머님 받으세요. 상간녀를 집어 던지자 시모와 꽝 부딪히며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리고 안마 의자에 거꾸로 매달려 덜덜거리며 안마를 받던 남편의 두 다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가랑이 사이로 발을 뻗었습니다. 모르고. 경운기 몰라? 자, 시도하 걸려라. 덜덜덜. 남편의 두 다리를 잡고 다리 사이로 발을 실컷 걷어차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여보, 거리가, 잔소리 말고 경운기 출발.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이대로 거리로 나갈 거야. 도시니요?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맑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당신의 참교육하는 거야. 남편의 두 다리를 잡고 현관 밖으로 밀고 나가자 남편은 아주 성실하게 두 팔로 앞을 걸어 나갔습니다. 시모와 상간녀는 뒤를 따라 나와 제 뒤에서 머리채를 잡았는데 뒤차기로 한 대씩 날려줬더니 더는 들러붙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몇 층이지? 32층인데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지. 비싼 계단으로 구구씩? 여보, 집을 살려줘. 걱정 마, 안 되지니까. 남편의 32층 계단을 경운기 자세로 내려봤습니다. 저도 힘들어서 땀이 흠뻑 젖었답니다. 그 이에 두 다리를 잡은 채로 아파트 단지로 나가 가랑이 사이로 시동을 덜덜덜 걸어줬습니다. 여보, 거기 좀 그어줘. 아파 터지겠어. 자, 복면복창해. 나는 쓰레기다. 마누라를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바람을 피웠다. 여보, 제발 그만해. 저기 사람들 엄청 많잖아. 심지어 어린애들도 있어. 애들한테 보여주면 딱이겠네. 바람나면 어떻게 되는지 조기 교육이 확실하게 되겠어. 빨리 내가 시킨 말 안 해. 시키는 대로 하면 한 바퀴만 돌고 끝나고 아니면 10바퀴야. 이런 된정을.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쓰레기다. 나는 만나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다. 옳지, 더 크게 해. 나는 쓰레기다. 마누라를 버리고 바람 피우고 수장가 가려고 했다. 그의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크게 울리자 주민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저기 사이씨, 남편이 바람났소? 네, 다같이 운전해주세요. 내 남편도 바람나서 상간이랑 살림을 차렸는데 이런 찌다 먹을 것. 여러분, 분리수거장에서 깡통이랑 던질 거 하나씩 잡읍시다. 주민들은 바람난 제 남편을 같이 혼내주겠다며 분리수거장에서 던질 걸 가져와 남편 머리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제 뒤에서 계속 까불더군요.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젊은 여자가 상간녀이고 옆에 아줌마는 제 시모예요. 절 버리고 새 며느리 드리려고 한 사람이에요. 진짜 못된 사람이네. 여러분, 저들한테 쓰레기를 집어 던집시다. 주민들은 제 뒤에 있는 시모와 상간녀에게 깡통과 플라스틱 같은 걸 던지며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셋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낑낑대면서 끌고 오더군요. 섹시해. 한 곳에 몰아봐요. 셋을 한꺼번에 참교육해줍시다. 아, 네. 여보, 이제 놓아줄게. 경운기는 끝이야. 남편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시모와 상간녀를 잡아들어 남편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쏟읍시다. 추석이라 그런지 음식물 쓰레기통이 묵직하네. 투청명적이다. 온갖 음식물이 세 사람 위로 시원하게 쏟아졌습니다. 음식물의 악취가 진동하자 모두 한 발 물러섰고 저도 더는 집어 던지고 싶지 않아 주민들 틈에 서 있었습니다. 에이씨, 이게 웬 개방신이야. 엄마, 저기야, 우리 빨리 올라가자. 난 오빠 집에 안 가. 이 망신을 다 하면서까지 오빠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나 집에 갈 거야. 이거 된적. 그래, 가라. 나도 지금 서울에서는 다 때려치우고 싶으니까. 엄마, 얼른 힘내봐. 집에 들어가자. 아이고, 어지러워. 내가 저 무식하게 힘만 센 며느리를 들여서 이런 꼴을 다 당하네. 아들, 나 좀 업어봐라. 온몸이 아파 죽겠다고. 알았어. 그봐. 얼른 올라가자. 저는 시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이혼하겠다고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어머니, 추석 끝내는 주수씨랑 끝낼게요. 기대하세요. 위자료를 제대로 청구할 테니까. 너,
이 무식한 짓을 하고도 못 살 것 같으냐. 반드시 되돌려 받을 거다. 아들, 어서 가자. 그 순간 아파트 회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현시험부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니 모든 주민들은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봐요,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왜 지금 점검해요? 회장 마음입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타고 32층까지 올라가세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최대한 빨리 이사 와세요.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이 망할 것들. 니들 다 가만 안 둬. 꼭 혼내줄 거야. 남편 등에 업힌 시모가 헛소리하길래 남편 엉덩이를 한 대 발로 차줬습니다. 빨리 꺼져. 그리고 이혼은 소송으로 한다. 알겠나? 이런 든적을 특히 마음대로 해. 너라고 진짜 못살겠으니까. 저는 주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참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도시로 올라가서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남편은 이혼하기 전까지 시댁에서 지낸다고 해서 편하게 집에서 지내다가 법원으로 갔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받고 그 이와 끝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재활센터에서 야구 관계자들에게 남편이 한 짓을 소문냈어요. 소문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 열매까지 주렁주렁 열려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는 지인부터 지속적인 납품을 받기로 한 단체에서 거래를 끊어버렸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기까지 딱 2달이 걸렸어요. 야구용품점은 시어머니의 돈과 집 담보 대출금으로 차렸기 때문에 살고 있던 시댁을 빼버리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나가라고 난리였는데 자기들 발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두 모자가 어디로 처박혀 사는지 모른 채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혼 후 3년 만에 씨름코치인 남자와 1년 연애하고 재혼하게 되었어요. 그이는 저보다 덩치가 크긴 했지만 힘싸움에서는 역시나 제가 앞섰습니다. 남편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애처가여서 혼날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았네요. 2번째 신혼을 즐겁게 잘 보내고 있던 와중에 어느 날 전 시모가 제가 일하는 재활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아이쿠, 어머님, 나 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 너 때문에 내 아들 신세 망쳤다. 서엄마하고 중고차 딜러로 일했는데 가격 사기쳐서 영업하다가 별 하나 달고 나왔다. 그 인간은 한결같네요. 게으르고 나태한 놈이라. 언젠가 남 등쳐먹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예상대로네요. 야, 이거 다 따지고 보면 네 탓이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날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거 따지려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내 아들이랑 너랑 살 때는 그나마 사람 구실을 했으니 네가 책임지라고 말하러 왔다. 내 아들하고 재결합해라. 내가 널 며느리로 다시 받아줄 테니. 이 늙은 아줌마가 날 뭘로 보는 거야? 아줌마, 나 재혼했어요. 구라치지 마. 세상에 너같이 무식하게 힘만 센 여자랑 누가 결혼해? 내 아들이 착하니까 너랑 결혼해 준 거야? 저기 제 남편이랑 시어머니 오시네요. 어머님, 여기는 제 전시모예요. 저더러 자기 며느리가 되어달라는데요. 뭐야? 나의 귀엽고 앙증맞은 며느리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이 늙은 여자가 돌았나? 나랑 맞다이 한판 떼고 싶어? 아들, 가서 삿바 가져와라. 뭐, 진짜 재혼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리고 귀엽고 앙증맞다고. 당신 눈은 발 밑에 달렸어요. 아니, 감히 내 며느리를 욕하고 내 눈을 의심해. 진짜 안 되겠구만. 일로 와. 한 시어머니가 전시모의 허리춤을 잡더니 밭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당신의 몸으로 꾹 눌러버렸습니다. 숨 막혀. 이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 그냥 갈 테니까 놓아주세요. 다시 내 며느리 앞에 나타나면 그땐 경기 자세로 끌려 나갈 줄 알아. 알겠어요. 그냥 갈게요. 전시모는 허리를 다쳐서 네 발로 기어서 퇴장했습니다. 이후 전시모와 전남편은 각자 고시원 방에 들어가 지내게 되었고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한심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편은 아마 죽어도 남 밑에서 일하지 못할 놈이라 고시원 방에서 벽에 똥칠하면서 살 것 같아요. 시모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저를 토사구팽하고 배신하려고 한 두 모자의 치호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며 임신하게 되어 운동을 자제하면서 태교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건강할 딸이 태어날지는 여러분도 예상되시죠?
나중에 큰 인물이 되라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럼 이만 줄이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